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분양가로 찾아왔고요. 스피드 분양가 중에는 정식 분양가 선별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2 22화 오늘 다룰 단지는 어디냐면요. 이편한 세상 일산 메이플의 13단지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이 안양에 들어가는, 즉 평촌 신도시 옆에 들어가는 아크로 베스티뉴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전 영상이 3번 신도시 옆에 들어가는 대방 디에이트르 시그니처였습니다. 대야미 쪽에 들어갔죠. 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이 1기 신도시들 인근에 들어가는 단지 3개가 같이 분양합니다. 그 마지막 시리즈가 되는데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죠. 옆쪽에 들어가는 메이플의 13단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편한 세상 대리미인시죠. 얘네가 만드는 거고, 이번에 들어가는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도 이편한 세상의, 즉 대리미인시의 하이엔드 브랜드였죠. 그러니까 같은 건설사에서 1기 신도시 두 곳, 평촌과 일산 옆에 같은 날 이제 분양이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한데, 여하튼 이 이편한 세상 일산 메이플의 13단지에 대한 한 줄평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도시의 신도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일단 네이버페이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요. 일산이죠. 가운데 이렇게 위성지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구획이 딱딱딱딱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곳들이 신도시들이다. 혹은 지구 단위 계획이 돼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쪽이 일산 서구, 여기가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덕양구죠. 덕양구 상당히 넓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가운데 정발산이 있고 그 왼쪽이 일산 서구 쪽에 일산 신도시, 그리고 정발산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일산 동구 쪽에 일산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한 줄평을 신도시라 그랬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 들어간 지가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선도지구 지정 이런 얘기들이 곧 나오게 될 텐데 신도시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신도시가 아니죠. 마치 하나의 원도심이 돼버렸습니다. 구도심, 원도심이 돼버렸어요. 일산뿐만 아니라 분당도 마찬가지고 평촌, 중동, 삼본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너무 낡았단 말이에요. 30년 됐잖아요. 물론 살기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일산 신도시 아래쪽으로, 아래쪽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고향 장항지구라고 그러죠. 여기가 개발되고 있고 위쪽으로는 식사라든가 풍동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발표났죠. 어디? 이쪽 대곡 역사권도 이제 개발이 되죠. 덕양구에 속해요. 즉 일산 신도시가 들어갈 때는 신도시였어요.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원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구도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도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기 신도시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신도시에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도시다 그랬죠. 문제는 이 1기 신도시들이 30년이 넘으면서 얘네들도 이제 재건축, 선도단지 지정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잖아요. 따라서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다시 신도시가 이제 곧 시작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관계를 서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일산 메이플에 있어서도 뒤쪽에서 원도심, 여기서 원도심은 1기 신도시를 말합니다. 일산. 얘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신도시, 장항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든가 아니면 오늘 얘기할 풍동지구, 다시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라고 한 줄평 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이편한 세상 메이플의 13단지예요. 1, 2, 3단지인데 이번에 13단지고 2단지는 뭐 추후에 좀 더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순위 접수가 11월 1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18일 날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이에요. 백마역 경의중앙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입니다. 분양 중 보이시나요? 위쪽에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단지는 요거죠. 일산 메이플에 1단지가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즉 1, 2, 3단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13단지 분양입니다. 자, 백마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백마역까지 거리는 1, 2단지 기준으로 보면 대략 1km 정도 됩니다. 900m 선이 나오는데 주출입구 생길 만한 중앙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주면 좀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부출입구 같은 게 나서 2단지 같은 경우에 부출입구가 나주면 750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m 차이 나는데 여하튼 900m급이고 3단지는 좀 더 거리가 되죠. 왜냐면 아까 여기서부터 됐잖아요. 1, 2단지. 근데 3단지까지 한 200m 되기 때문에 1km가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3단지에서는. 그래서 도보권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못 걸을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걷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겨울이나 더운 여름날은 좀 부담스러운 이런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하튼 백마역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고, 백마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산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 3호선이 있죠. 주엽역이라든가 대화, 주엽, 정발산역, 마두역 뭐 이런 데에 거치는, 그래서 백석역까지 이렇게 5정거장이 관통을 하게 되고요. 경의중앙선은 탄현부터 시작해서 일산, 풍산, 백마, 곡산 이런 정도가 일산 신도시를 관통하죠. 이 두 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단지 위치에 따라서 평가들이 다르세요. 자기 앞에 있는 노선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대곡에서 GTX-A를 갈아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개통이 되잖아요. GTX-A가 대곡에 개통이 됐을 때 이거 타고 뭐 서울 쪽 가는 거, 서울역 가는 거는 비슷한데 기존에 그냥 이용할 때는 이런 점이 있어요.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여기서 좀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위쪽으로 원당, 원흥, 삼성 지축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연신내 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경의중앙선은 오늘 백마역 얘기니까 백마에서 대곡 지나서 능곡, 강매, 한국 항공대 지나서 수색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요? 3호선보다는 3호선 이렇게 돌아오는 데 반해서 경의중앙선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마역에는 뭐 급행가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하튼 그래서 평가는 좀 다른데 어차피 서울 진출은 추후에 대곡역에 GTX-A가 들어오게 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까지도 연결이 되죠. 28년 기준인데 조금 삼성역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하튼 이 백마역을 이용해서, 경의중앙선 이용해서 서울 진출이 그렇게 힘든 지역은 아니다. 일산 신도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서울에 대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중동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3번 평촌이 그래서 전부 다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GTX가 들어가 주는 거니까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백마역에서 도보라고 말하기가 단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1, 2, 3단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하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역세권이긴 합니다. 조금 거리가 멀지만 백마역 역세권이고, 대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GTX-A. 이에 따라서 서울, 삼성역이라든가 이런 데의 접근성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역은 올해만 개통됐을 때 좋아질 것 같고, 삼성역은 일단 예정이 28년도인데 얘가 27년 3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좀 있으면은 잘 이루어진다면 한 1년여 정도 지나서 이용할 수도 있다. 삼성역까지.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2년 정도. 자, 세대수는요 171세대,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규모 전체로는 1342세대고 2단지 합치면은 규모가 상당히 큰 일종의 브랜드 타운이죠. 이 편한 세상 브랜드 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단지 합했을 때 13개 동 36층짜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재개발입니다. 근데 얘가 지주택입니다. 지주택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셨는데 이거 지주택이지만 일반 분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지주택에 대해서 출장편으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뭐 용인사의 스타일스 갖고 지주택 올려드렸죠. 그 영상 참고하시면 이 같은 경우에 지주택으로 개발됐다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분양이잖아요. 이제 일반 분양까지 온 겁니다. 따라서 지주택인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얘는 일반 분양,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추분 같은 거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그죠? 일반적인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서희 스타일스가 갖고 지주택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지주택의 경우는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물건이 적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1300세대 중에서 거의 10% 조금 넘는 정도가 나왔다.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타운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가 같이 들어가줘요. 이렇게. 딱 가운데 있던 논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한 거죠. 자,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7년 3월이고요. 다른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를 보면 27년 말에서 28년 초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7년 3월이면은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뒤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되어 있고 안정기를 이룰 시기다. 따라서 나쁘지는 않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얘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특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금도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은 1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가요. 2개 단지가 있어서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 2개를 다 살펴봤어요. 1단지 거, 3단지 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가까운 쪽이죠. 여기에는 84형만 공급됩니다. 84형이 총 100여 세대가 공급돼요. 이번에 13단지 앞에서 170세대니까 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70세대 중에 110세대가 1단지 84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59하고 84가 제공되는데 59가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 단지 내에서 3단지 내에서 31세대고 84형은 A, B 각각 2세대씩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분양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1단지 84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84형 A가 들어가는데 110여 세대 들어가는데 얘는 2층부터 30층 이상까지 쭉 배정돼 있죠. 그렇죠? 반면에 3단지는 세대수는 적은데 59가 한 타입, A타입 하나 30세대인데 얘네 보시면 이래요. 층 구분이 20층에서 29층, 30층 이상, 즉 저층이었습니다. 즉 여기는 당첨되면 무조건 20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84 A형, B형 각각 2세대씩 적긴 한데 얘네 4세대가 전부 30층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죠. 1단지가 여기서 가깝긴 한데 걔는 넣었을 때 84형 110세대 정도 되는데 2층부터 저층부터 고층까지에서 걸리는 거고 3단지는 여기서 조금 더 멀어요. 한 200m 정도 먼데 59든 84든 둘 다 당첨되면 30층 이상 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가에는 그게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는 좀 유념하시고 이제 분양 청약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분양가는요. 좀 전에 공고문을 2개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잡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9형은 3단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딱 A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30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층별로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냥 5.6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형은 1단지하고 3단지 둘 다 있어요. 1단지는 100만억에 가까운 대신에 저층도 고층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2억부터 8억선까지 되는데 3단지는 4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4세대가 둘 다 30층 이상이잖아요. A형이든 B형이든 걔네는 8억선에 가깝습니다. 고층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분양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뭐 기본적인 걸로 나왔죠. 10%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확장비는요 59형의 경우 2,000, 84형 2,500에 나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84 기준으로 2,000에서 2,500 사이인데 얘는 이 편한 세상 브랜드 1군 브랜드답게 그냥 비싸게 나왔습니다. 힐스라든가 1군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아닌 브랜드들이 좀 싸게 해준 게 있고요. 에어컨은 4기 기준 500. 얘는 좀 싸요. 5기 기준 950선이 요즘 평균가거든요. 수도권에서. 그럼 4기 기준 보통 750 하는데 얘가 500에 나왔으면 이거는 한 200 정도, 200에서 250, 많게는 300 정도까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 이제 항상 문제죠. 유상 옵션. 물론 유상 옵션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유상 옵션 들어가 보시면 84형은 1단지에 많잖아요. 이게 1단지인데 일단 빌트인 가전은 제가 다 빼죠. 가전은 어차피 입주 박람회 때 구입하시거나 공구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냉장고나 세탁기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지나 빼는 거고 여기 붙박이가고 요거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유상 옵션인데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의류관리기 에어드레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 공간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100만 원 차이 납니다. 470에서 500 정도.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 200, 침실조는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방은 엔지니어 스톤 상판했을 때 162 되고요. 냉장고장 같은 경우에 150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 더해버리죠. 무조건 다 더합니다. 그리고 3단지 모집 공부하시면 여기는 이제 59형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59형이 그나마 많은데 59형 보시면 붙박이장 같은 거 의류관리기 아까 에어드레스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84형보다는 좀 싸죠. 한 150에서 200 정도 싼 것 같아요. 360에서 398만 원, 거의 400 정도 되고 그 외에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형별로 59A 붙박이장 165만 원, 침실 1의 경우에 침실 2는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거실 마감도 히든도어 벽 쪽으로 밀어넣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540 침실 전체하고 욕실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이 편한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군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레미안이라든가 힐스라든가 이 편한 세상이라든가 프루시오들 같은 경우에 좀 고급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들보다 종류가 좀 많아요.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그냥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59형의 경우에는 3단지 모집 공고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다 넣습니다. 비싼 걸로 선택이 있으면 그중에서 비싼 걸로 넣은 거예요. 3천까지 나오고요. 84형은 1단지가 110세대니까 그쪽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넣습니다. 여기도 선택이 있으면 역시나 비싼 걸로 다 넣었어요. 그럼 3,50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군 브랜드 옵션 치고는 아주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1군 브랜드 비싸게 나오면 5천에서 한 7천까지도 가거든요. 그냥 준수하게 나와줬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충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아는데 대략
절반 정도는 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선택해서 비싼 걸로 다 넣어드렸다고 했잖아요. 선택해서 좀 싼 걸로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59형은 5.6억이었잖아요. 기본 분양가가. 거기에다가 확장비 2,000에 에어컨 500에 옵션 3,000 더하면 5,500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5.6에다가 5,000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9형은 6.1억에 나왔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실질 분양가가 84형은 7.2억에서 8억 정도가 기본 분양가였으니까 2,500에 에어컨 500 더하면 이게 3,000 확장하고 에어컨 거기다 옵션 3,500 하면 6,500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6,000씩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8억에서 8.6억이 84형의 실질적 분양가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갖다가 다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1,500에서 2,000 정도까지는 빠질 거다. 따라서 들어가려면 고층 기준으로 대략 8.4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 84형 기준에 8.4억이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요. 공모에서 이제 세대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59A형 같은 경우에 이제 59가 A형 하나밖에 없죠. 일반 분양이. 보시면 잘 나왔어요. 4베이에다가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침실 2개를 같이 해서 드레스룸으로 방 하나 쓰게 하고 이쪽에다 방 크게 하나 내주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개인 취향이죠. 이렇게 나와줬는데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관 팬트리 들어가고 드레스룸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게 방 2개를 침실 2, 3을 넣어줬다.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량은 좀 적지만 84형도 비슷하게 나왔죠. 면적이 큰 거죠. 대신 현관 팬트리가 되게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 넣어줬고요. 침실 배치는 4베이의 마통풍 구조. 잘 빠졌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일군 브랜드들에 대해서 뭐 평면도 갖고 깔 경우는 거의 없죠.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얘가 단지가 3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는 대규모인데 단지별로 커뮤니티가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1단지, 3단지 경우에는요. 1단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PT룸, 체력 측정, 라운지 카페, 자원도서관이고요. 샤워실, 골프 연습장, 그리고 패밀리 시네마 정도가 들어가 준다는 게 1단지였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지는 이번에는 분양이 없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3단지는 골프 연습장이나 라운지 카페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줬어요. PT룸이라든가 피트니스 다 들어가줬고요. 프라이빗 오피스룸이 들어가고 멀티룸이 들어갑니다. 패밀리 시네마가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패밀리 시네마가 아주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8번 여기 보이는데 따라서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다. 얘도 2개로 나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단지도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단지별로 보면 이제 중규모 단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편한 세상이 일본 브랜드니까 단지 규모에 맞게는 잘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 이렇습니다. 이 왼쪽으로 가야지 백마역이 나오기 때문에 1단지와 2단지가 좀 가깝고 3단지가 상대적으로 한 200m 정도 더 멀다 그랬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각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합쳤을 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은 중규모 단지급에 맞게 다만 이 배치된 거 보시면은 뭐 조망이나 이런 거는 나름 신경 써서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일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 어느 동을 가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 간섭 현상 거의 없는 그런 단지 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커뮤니티까지 자체 편의성을 좀 봤고요. 주차는 1.3대 1로 나오는데 이게 1, 2, 3단지 총 합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청약을 생각하신다면 홍보관이라든가 모델하우스죠. 방문하셔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단지 주차 대수가 어떠냐, 3단지 주차 대수가 어떠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대로 나온 거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런 것 같고 다만 1.3대면은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건 뭐 대형 평형이 있는 단지는 아니니까 조금은 그래도 아쉽죠. 좀만 더 높아졌음. 근데 주차 대수량이 항상 그렇죠. 그래도 1.2대급, 1.1대급 나오는 것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게 평가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풍산초, 풍산중, 풍동, 세운고, 백마공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가 1, 2, 3단지가 들어가잖아요.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 있어서 이런 거 뭐 이용하는 건 편할 것 같고요. 그 옆에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상당히 가까워요. 초등학교는 어디 있느냐? 학교 찍어보시면 여기 뜨죠. 풍산초등학교 뜹니다. 1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대략 400m 선 나오거든요. 가깝다. 중학교는 더 가깝다. 따라서 학교 초품화는 아니지만 뭐 도보가 어렵거나 더구나 가는 길이 전부 다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통하기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위쪽으로 뭐 세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어차피 공부하기 나름이잖아요. 학원가는요 바로 옆이 백마역 왼쪽으로 여기 보시면 아예 이렇게 떠요. 백마 학원가라고 뜹니다. 셔틀 같은 건 당연히 다닐 만한 거리고요.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리 그냥 친구들끼리 웃고 떠들면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 어차피 학원이 중요한데 중고등학교 이상은 가까운 곳에 학원가 잘 형성돼 있고 일기신도시 일산 학원가입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또 다른 학원들도 있어요. 여기 이쪽 서구 쪽도 있고 동구 쪽도 있는데 이 거리들이 정발산을 그냥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재보잖아요. 반경 2km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반경 2km, 2, 3km 안에 다 들어가요. 따라서 어떤 학원이든 좋은 학원이 있으면 가까운 데 아니라 먼 데라도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멀어봐야 2, 3km 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셔틀 다 운영한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선 일기 신도시답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성은 일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마트 풍산점도 가까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죠. 일기 신도시 바로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일산 메이플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가 착한지 적절한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언제나 같지만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일산 메이플의 13단지가 27년도 3월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대략 2년 반 남았는데 분양가는 두 개로 써놨습니다. 위에 있는 5.6억은 59형이고요. 밑에 있는 7.2억에서 8억은 84형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 기본 분양가입니다. 위에 59형을 옵션 넣었을 때 6억 선, 밑에 84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8.4억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가 한 4천 정도씩 더 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좀 했네요. 자, 어디를 비교해 드릴 거냐. 일단 자이 센트리지하고 자이 헤리티지. 형제입니다. 원래 자이 디 헤리티지인가 그런데 여기 칸이 안 들어가서. 일단 자이 시리즈 두 개가 있어요. 왜냐면 일산 메이플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두 단지가 최근에 들어간 신축이죠. 그래서 얘네들 가격 비교해 드릴 거고요. 숲속 2단지 두산 2부가 있어요. 이 단지는 왜 비교를 하느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일산 메이플에 3개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강촌 동화를 비롯해서 강촌 동화를 그냥 눈에 보여서 쓴 거고,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 좀 전에 보셨던 그 지구 단위 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좀 비교해 봐야겠죠. 일산 신도시 옆에 들어간 거니까. 일단 제일 가까운 숲속 2단지 두산 2부터 보시면요, 여기 이제 메이플에 3개 단지가 들어가잖아요. 바로 왼쪽에 길 하나 건너, 아까 중학교 가깝다 그랬죠. 그 중학교와 초등학교 끼고 있는 얘가 숲속 마을 두산 2부 2단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얘는 2006년도, 지금 이제 구축이죠. 20년이 된 구축인데 888세대짜리 중규모 단지 조금 큰 쪽에 속하는 단지예요. 근데 얘 들어가 보시면 110평들이 있죠. 얘네가 이제 84형이죠.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뜨죠. 최근에 9월에 4억 8천 거래, 8월에도 4억 8천. 7월에는 오히려 5억짜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타입도 보시면은 5억짜리가 6월에 있었고요. 4억 4천, 4억 6천 8백. 또 다른 타입도 4억 6,300에 8월 정도 거래가 있었고, 얘네들 뭐 전고점도 있는데요. 전고점은 6억 2,400, 6억 3,700, 대략 6.4억 선에서 전고점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 정리해드렸습니다. 두산이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길 하나 건너죠. 2006년도 들어간 단지고, 메이플가 27년 들어가니까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구축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84 기준으로 좀 전에 실거래가 보셨지만 최근 들어서 4.5억에서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전고점은 6.3억, 6.4억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일산 메이플하고 이 두산 이부는 역까지의 거리, 백마역까지 거리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바로 옆 단지니까. 근데 얘가 20년 된 구축인데 최고 5억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다? 일산 메이플가 대략 최고가 기준 8.4억 정도니까 한 3억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구축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전고점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대략 2억 차이가 난다. 즉 20년의 차를 갖다가 2억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얘는 구축이니까 판단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죠. 자이 센트리지와 자이 헤리티지가 있어요. 얘는 어디 있느냐, 이쪽이 백마역이고 여기가 메이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대략 1km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자이 시리즈들은요 식사지구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센트리지, 헤리티지. 사실 얘 말고도 그 위에 블루밍이라든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84형이 있어서 블루밍은 84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해 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헤리티잖아요. 근데 얘는 딱 보셔도 주변에 뭐가 철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얘도 백마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메이플이고 여기가 헤리티지하고 센트리지란 말이에요. 즉 역까지 거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2배까지 납니다. 1, 2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거칠게 됐을 때 여기까지가 아까 대략 900m 선, 그죠? 됐는데 여기서 다시 1km 정도 더 가야지 됩니다. 즉 2km 정도가 돼요. 뭐가? 백마역에서 헤리티지하고 센트리지까지는. 즉 얘네가 역세권으로부터는 더 멉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축이고. 일단 센트리지 들어가 보시면 20년 들어가면 800세대급인데 얘 같은 경우 5구형도 나와 있습니다. 79, 79제곱이 5구형이잖아요. 얘가 5억 4천, 5억 5천 최근에 7월달, 9월달에 그죠? 이렇게 거래가 됐고,
8위도 60일, 거의 5구형에 가까운데 얘도 5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8사형 하나 110평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6억 7,500에 10월달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 정권 23년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헤리티지는 좀 더 뒤에 들어갔죠. 22년 들어간 신축입니다. 이제 2년 됐는데 얘도 보시면 59형이 있습니다. 7, 8형. 얘가 5억 7,300, 5억 5천 정도에 7, 8월에 거래가 됐어요. 그죠? 5억 7,3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사형들이 있어요. 8사형 보시면 타입이 좀 있는데 일단 10월 달에 6억 8천 거래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6억 5천에서 6억 8천 선 거래됐습니다. 이 타입이. D형 같은 경우에도 6억 8천에 10월 달에 거래된 게 또 있고요. 110A형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A형인 거 보니까 뭐 판상형 이런 거겠죠. 110A1 얘도 7억 2,500, 7억 3천 거래도 있고 8월에도 7억 3천. 110B형 같은 경우에는 6억 8,500. 그다음에 뭐 2월 달엔 7억도 있었어요, 얘도. 111 2형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는 최근에 뜬 게 없네요. 여하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이 센트리지하고 헤리티지는 위치가 백마역으로부터 거리로 봤을 때 메이플가 1km 정도 되는데 이 헤리티지하고 센트리지는 2km 정도 급이 됩니다. 한 2배 정도 멀고 도보권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얘네들 가격이 지금 어때요? 보니까 59형 기준으로는 둘 다 59형이 있었거든요. 두 단지 모두 5.5에서 5.7억이고 그 다음에 84는 두 단지 합해서 6.7억에서 7.3억의 최근의 거래들이 나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8, 9, 10월 달에 거래들이 됐잖아요. 그럼 요걸 비교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번에 일산 메이플에 59형이 6억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본 분양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 적었다고. 옵션 프라이스 6억에 나왔는데 얘네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한 3천 정도 비싸게 나왔어요. 근데 메이플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30층 이상이잖아요. 59형들 전부 다. 그죠? 예. 근데 여기 59형 동호수 배치도인데요. 칼라 표시된 게 이번 분양이죠. 이게 노란색 59형이거든요. 거의 다 21층 이상 고층들이에요. 저층이 없어요. 84도 마찬가지죠. 84도 3단지 쪽은 고층이에요. 최고층이 4세대 들어갑니다. 이쪽이 1단지인데 1단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센트리지나 헤리티지의 높은 층 쪽, 로열층 쪽 가격에 가깝게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메이플회가 전부 다 22층 이상이니까 그리고 거의 다 30층 이상이니까 따라서 얘가 6억에 나왔는데 이쪽이 지금 5.5에서 5.7억이다. 근데 여기까지 거리는 얘는 물론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인 반면에 이 센트리지 헤리티지는 절대로 걸을 수는 없는 거리죠. 2km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비싼 거냐.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일산 메이플회에서 분양가를 정하면서 기준점으로 정했던 애들이 얘인 것 같아요. 센트리지하고 헤리티지. 얘보다는 가까운데 내가 이 가격에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 기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8사형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6.7에 7.3억에 나왔거든요. 이쪽이 8.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4천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아까 잘못 적었다고. 네. 그러니까 얘보다 대략 1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예요. 최고층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역광거리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쪽 자이지만 이편원 사장이 저희한테 밀리는 어떤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봤을 때 적절하게 얘를 기준 삼아서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가 20년하고 22년에 들어간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27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5년에서 7년 차이는 나게 됩니다. 즉 역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브랜드급에선 차이가 없지만 5년에서 7년 정도 더 신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했을 때. 좀 전에 이제 구축인 두산 2부하고는 3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20년 차가 그 정도까지 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까지 거리가 좀 더 먼 자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긍이 좀 가는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냐? 일산 신도시와 비교해야죠. 메이플회가 여기 들어가는데 바로 이 백마역 건너편 이쪽이 전부 다 일기 신도시들입니다. 일기 신도시들. 아파트 많죠. 엄청 많죠. 여기 30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인구가 27만 얼마였어요. 일산 신도시 요거 계획 인구가 거의 30만 명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쪽에 좀 단지들 많습니다. 근데 다만 8사형보다는 좀 더 큰 놈들이 이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비교하기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8사형을 다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온 가격이 이겁니다. 6억에서 7억. 물론 역까지의 거리라든가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연도나 이런 건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93년, 94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기신도시입니다. 여기 8사형이 대충 어떠냐? 6억에서 7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여하튼 요 정도 가격입니다. 뭐가 30년이 넘어버려서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는 들어가야 되는 이 일산 신도시 아파트들입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1억 정도 비싸게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군포 3번 신도시 옆에 들어가는 대암이 대방 게이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걔 같은 경우가 3번 신도시 있는 것보다 좀 더 비싸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6억 중반대 나왔어요. 3번 신도시 평촌이나 뭐 이런 데보다 조금 떨어져요, 가격이. 기존 주택들도. 그리고 이번에 평촌 같은 경우에 아크로 베스티뉴, 아크로도 상당히 하이급이죠. 바로 이 편한 세상 하이급 브랜드잖아요. 걔가 84 기준 15억 선, 15.7억인가? 바로 전 영상인데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평촌 신도시 30년대 구축들 비슷한 급들이 대략 13억 정도 하거든요. 그거보다 좀 비싸게 들어갔어요. 얘도 비슷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 가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30년대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 주력인 8사형들의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급으로 나와줬다는 거. 따라서 얘가 뭐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맞게 나와준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고 까셔도 되고 욕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착하게 해자급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나왔다. 1기 신도시가 일종의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가 되면서 옆에 들어간 단지들이 어느 1기 신도시 옆에나 있는데 특히나 최근 많이 들어가거든요. 걔네들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얘가 혼자 유별나게 비싸게 나온 거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이게 이제 이 편한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는 해서 내가 이 편한 세상 일산 메이플이고요. 너가 누구냐? 일단 자이가 들어갑니다. 자이. 내가 너보다는 더 신축이고 더 역도 가까운데 너보다는 조금은 더 비싸도 되지 않겠니? 라고 나온 가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이 말고 장항진구가 있습니다. 분양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대화역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발산 중심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여기가 뭡니까? 장항이죠. 이번에 장항지구도 분양 많이 했잖아요. 여기 호수공원 좀 보인다고 해서 비싸게도 분양하고 그랬는데 그 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냐면 장항 이쪽 킨텍스 쪽 주염역이나 대화역 가까운 놈도 있는데 먼 놈도 있거든요. 마두역까지도 멀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분양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메이플의 입장에서 난 그래도 백마역까지 1km면 가. 근데 너희보다는 장항하고 자이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높아도 되지 않겠니? 근데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걔네들 분양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이는 여기 아예 대놓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 장항과 자이, 이쪽 자이 말하는 겁니다. 이 자이 헤리티지하고 센트리지 가격 봤을 때 얘네들 가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 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 위치에서 나오는 가격 있잖아요. 이거에서 봤을 때 이 편한 세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장항에 들어가는 모든 단지가 아니라 장항에 들어가는 비역세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비역세권들 절대로 걸어서는 못 가는 단지들 걔네들에 비해서 이 가격이 과연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가치를 갖다가 봐야겠죠, 이제. 일단, 이 메이플에 대한 투자 가치를 보자면요. 원도심 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지역 구도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일산 1기 신도시가 됩니다. 근데 11월이잖아요. 이제 선도단지부터 시작해서 지정이 되겠죠. 그럼 요거 빼곡히 들어있는 요 1기 신도시, 얘네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냐면, 얘네가 너무 낡아서 들어갔던 게 이 주변에 들어갔던 신도시의 신도시들입니다. 식사지구든 풍동지구든 장항지구든 들어가지고 있고 들어갈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원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1기 신도시가 다시 이제 재건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거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10년은 넘게 걸릴 건데 여하튼 시간이 거치면서 여기가 다시 신도시로 재탄생될 겁니다. 그랬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양날의 검입니다. 뭐냐면 메이플 같은 단지가 들어갔을 때 원도심 쪽 1기 신도시 원래 중심지구 쪽에 개발이 된다. 거기 비싸게 분양되잖아요. 이번에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라든가 물론 1기 신도시는 아니었지만 아니면 아크로베스티뉴가 평촌이 바로 옆에 들어가거든요. 딱 붙어서 범계역 역세권 350m 역세권으로 왔는데 걔네들 분양가 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산이 물론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용적률이 1기 신도시 쪽에서 일산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얘네가 1기 신도시 일산지역 개발했을 때 걔네 분양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얘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원도심 개발이. 메이플에게 있어서 이 원도심 개발이 긍정적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지구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거라면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 그죠? 재건축한다는 거는 100세대를 그냥 100세대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20, 30% 정도의 일반 물량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1기 신도시에 모자라서, 주택이 모자라서 들어왔던 이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 풍동이든 식사든 아니면 장항이든 이런 데의 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은 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당장 1기신도시 선도지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요, 걔네들 이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거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올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주변으로 들어간 단지들, 신도시들에는. 다만 그 시간이 남았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추후에 제 생각에는 한 5, 6년 정도, 즉 분양 들어가시고 나서 두어 바퀴, 그래서 한 바퀴라고 하는 건 전세 기준으로 2년이니까 4, 5년 지나는 거, 즉 30년대 초중반에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원도심 개발이, 일기 신도시 개발이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있고요. 왜냐면 차라리 그냥 구도심 들어갈까? 돈 주고. 아무래도 구도심이 아직은 더 싸요. 그죠? 재건축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싼 거기도 하고, 요게 있고요. 대신 거꾸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원도심들 입장에서, 일기 신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주변에 들어오는 단지들이 꽤 비싸게 이제 분양이 되고 잘 팔린다. 그럼 탄력을 받는 거죠. 뭐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있다는 거, 양날의 검이에요. 그거 잘 관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조만간 한번 이 일기 신도시 분양들을 다뤘기 때문에 계속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번 신도시 거,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거, 앞으로 베스트뉴도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하튼 그리고 투자 가치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TX-A 대공역이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개통되죠. 그래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고 삼성역이 28년에 개통된다면 서울 접근성은 엄청 좋아집니다. 지금도 사실 일기 신도시가 다 그래요. 일기 신도시 만들었던 이유가 서울 직주 근접거리, 2기 신도시하고 만들어진 이유가 달랐어요. 일기 신도시는 서울 직주 근접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철도망을 다 깔아줬었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3호선이든 아니면 평촌 3번처럼 4호선이든 다 깔아줬었거든요. 근데 그 깔아줬던 것들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GTX가 대공역에. 그렇죠? 백마역이 두 정거장이에요. 대공역. 대공역 이후에 삼성역 가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눈앞에 보이는 대공역 GTX A 개통이 있고 입주가 27년 3월인데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개통이 될 삼성역, 요 강남 접근성 이것도 있다. 이게 있죠. 요게 투자 가치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여기도 양날의 검인 거 하나가 대공 역세권 개발을 또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정부가 올해 발표했죠. 얼마 전에 서울의 서리프라고 의왕의 오전지구하고 여기 대공역을 말했는데 이 대공역이 개발되면 일산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창릉지구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일산지구에서. 그렇죠? 대공역도 마찬가지죠. 그 수요를 뺏기는 게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역세권 개발 발표되잖아요. 오래됐는데 이거 언제 될까요? 3기 신도시 발표한 지가 지금 벌써 6년, 7년이 되는데 이제 삽대기 시작했죠. 얘도 적어도 10년, 15년은 걸릴 겁니다. 이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당장에는 이거보다는 이쪽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나중에는 이 역세권 개발되면 그거에서 이제 수요를 뺏긴다는 측면이 있지만 요게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투자 가치에 있어서 역까지 거리가 약간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쉬운 거. 이 개발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더구나 지주택 힘들게 왔을 텐데 잘 개발됐다고 보고요. 추후에는 딱 봐도 느끼죠. 뭐 이쪽도 다 개발될 겁니다. 딱 봐도 개발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다만 이 단지 역까지 거리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거리가 더 먼데도 얘 가격에 준하는 아파트들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가 나쁘지는 않다. 실거주권은 당연히 좋고요. 일기 신도시 옆인데 실거주 편의성 당연히 좋고 투자 가치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와 대박 뭐 몇 억의 차익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후에 일기 신도시 다루면서 좀 더 일기 신도시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에 대한 마지막 한 줄평 이렇습니다. 일단 성공을 축하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주택에 대해서 용인 스타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얘도 지주택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일반 분양까지 와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입주하시게 되고 일반 분양도 하게 된 거 일단 그건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주택에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이 서희스타일스 영상에서 저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알기 때문에 성공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도 잘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씀드릴 게 없고 요걸 끝으로 한 줄 평을 말씀드리고요. 자,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당연히 저희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길잖아요. 분양가 중에서 입지 같은 거 같이 얘기해 드리다 보니까 방향을 헷갈린다든가 단지 이름을 조금 잘못 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릴 뿐이지 그걸 따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 보시고 발품 파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과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하시면 답변도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